여러분 안녕? 자, 우리 마지막 경우의 수 파트 들어갈게요. 드디어 마지막이야. 박수 한번. 너무 행복해. 가자. 시작합시다. 우리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순열, 팩토리얼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강의 다 앞에서 한 번씩 했었죠. 합의 법칙은 당연히 둘이 더해준다. 경우를 더해주는 겁니다. 언제? 동시에 일어나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예요. 자, 그리고 곱의 법칙. 곱의 법칙은 동시에 연이어 일어나는 경우의 수. 따라서 얘는 둘이 곱해준다. 자, 순열. 순열은 의미가 뭐야?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다른 n개 중 r개를 택한다. 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것. 이렇게 되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기호로는 NP R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팩토리얼. 팩토리얼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NPN일 때 얘기하는 거죠? NPN. NPN일 때 얘기하는 거고, 얘는 처음부터 곱해주는 거죠. 2, 1.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팩토리얼이고, 그 다음에 우리 NPN 있잖아, 그치? 요거는 N 팩토리얼 똑같죠? 그래서 얘가 N 팩토리얼이고. 자, 우리 순열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이 순열에 대해서 일단 0팩은 몇이에요? 1이죠? 이거는 뭐 간단하게 1. 얘도 1이죠, NP형도. 그 다음에 NPN은 N팩.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한데, 요거는 뭐야? NPN은 NPR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써요? 먼저 N, 그 다음에 N-1 하면서 줄어들죠? 이렇게 쓴다.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쓴다? 어쩌고 쓸 거예요. 얘는 중요한 건 몇 개? R개. 오케이? R개. 이걸 뭐 정확하게 나타내면 N-R-1이겠죠? 근데 우리가 이게 R개만큼 우리가 곱해주는 거 하나씩 줄어가면서 이거 언제 하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숫자로. 요게 이제 숫자로 나와 있을 때 이렇게 풀면 편하죠. 그쵸? 하지만 우리가 문자로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 좀 그렇다. 문자로 나와 있을 때 뭐 특히 증명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하랬어요? 얘는 n-r팩분의 r팩토리얼분의 n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넘어갑시다. 좋아. 자, 조합은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n개에서 어떻게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다. n개에서 순서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R개를 택한다. 하는 경우의 수. 그래서 얘가 뭐예요? 얘가 NCR이지, 그치? NCR. 자, 그래서 이거 기호 기본적으로 가봅시다. NC형은 뭐예요? 1이고 NCN은 1. 얘는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그냥 놓고 가시는데 이런 것들 항상 공식이니까 중요하게 가져가세요. NCR이 뭐랑 같다? NC, N-R과 같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예시로만 생각하면 돼. 여기 8C3이야. 그럼 얘는 뭐랑 똑같은 거예요? 8C3이랑? 85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얘랑 똑같은 거다. 결국에는 85라는 거는 그냥 8C3으로 표현해서 가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NCR은 얘는 N-1에 어떻게 된다? R-, 그 다음에 N-1의 R이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다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가봅시다. 예를 들어서 4C2 플러스 4C3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이 1 차이가 나면서 앞에가 똑같으니까 얘는 하나를 늘려줘. 하나 늘려주고 그 다음에 얘는 뒤에 중에 둘 중에 큰 거를 써주면 돼요. 5C3. 이런 식으로 표현해준다.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NCR의 표현에 요거 표현 제대로 해주는 거 있었죠? 이것도 다 적어주세요. NCR을 우리가 숫자로 표현하는 건 지금 어떻게 돼요? 만약에 얘가 숫자야. 그러면 얘는 요를 R부터 R-를 하면서 곱해주는 거지. 곱해줘서 1까지 곱해준 거고, 얘는 N-를 해서 쭉쭉쭉 곱해서 N-I-1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얘가 몇 개? 전부 다 알개씩, 얘도 알개, 얘도 마찬가지로 알개씩, 이렇게 우리가 숫자에서 계산했었죠. 근데 우리가 문자가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조금 힘들죠. 그래서 문자 들어가 있을 때는 NCR은, 자, 여기다가 얘랑 관계가 어떻게 되냐,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요거 설명은 지금 NPR은 결국 순서가 있는 상태죠. 얘는 순서가 있지. 얘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NCR은 순서가 없어요. 그러면 순서가 있는 애를 순서만큼 중복된 걸 제외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순서가 없는 거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몇을 나눠준다? R 팩토리얼을 나눠준다 가 되겠죠. 요게 뭔데? 요게 순서만큼이죠. 그치? 순서가 있는 거에서 순서 있는 거를 중복된 걸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순서가 없는 게 된다. 그래서 이 공식도 반드시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요게 순서가 있는 거고 요게 순서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자 있을 때 NCR,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뭐만 나눠주면 돼? R팩분해만 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 R팩분해 해주면 되니까 R팩토리얼 분의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공식을 가져가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숫자로 풀이할 때는 요거는 뭐 4P2다, 4P2다, 여기는 뭐 4C이다 라고 할 때 이렇게 숫자로 풀어주는 거고, 문자는 이거 문자 있을 때 그냥 NCR로 돼 있을 때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분할은 크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뽑아내. 어디에서? 서로 다른 n개. 그러니까 이 같은 거에서 내가 9개가 있다? 9개에서 내가 이만큼 뜯어내고 이만큼 뜯어냈을 때, 이럴 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같은 게 이제 만약에 2개 있다. 그럼 어떻게 해? 2팩토리얼 분의 1을 곱해주는 방향으로 갔죠. 오케이? 몇시 한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다 나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분배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한다? 요거는 분할을 다 해놓고 어떻게 한다? 분할 다 해놓고 몇을 곱한다? 분배를 한다. n명에 대하니까 n팩을 곱해준다. 이렇게 가면 돼요. 자, 넘어갑시다. 필수 예제 1번. 자, 여러분들 문제 한 번씩 보고 들어갑시다. 자, 의미 아닌 방정식. 의미 아닌 방정식입니다.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해서 섞어버렸네. 의미 아닌 정수죠. 의미 아닌 정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의미 아닌 정수는 뭐예요, 얘들아? 정수는 일단 뭐 마이너스 0, 1 이런 거인 건 아는데, 의미 아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있고 0 있고 플러스 있죠. 이 중에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다? 음수가 아닌 거, 요거 얘기하는 거다. 따라서 얘네는 부등호가 어떻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이렇게 가고 방정식 얘를 만족한대요. 근데 그때의 순서상, 자, 그러면 얘는 일단 방정식에서 봤을 때 뭐부터 생각해주면 돼요? 하나씩 넣을 거잖아. 하나씩 넣어볼 건데, 기준. 얘가 3을 곱했으니 결국 Z가 더 개수가 적겠죠. 기준이 되는 개수가 적은 거. 기준이 되는 개수가 적은 거를 뽑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기준 적은 개수가 결국 개수가 적은 거부터 해주면 되니까 처음에 0을 넣읍시다. 자, Z가 0이야. 그럼 얘네 앞에서 몇 돼야 돼? 10이 돼야죠. 그죠? 그럼 10이 되는 것 중에 그 다음에 이게 기준이 적겠지. 맞아? 얘보다.
그러면 얘를 0부터 그 다음에 10 여기는 1이 되고 얘는 8이 되고 하나씩 늘려주면 돼. 2, 6 그 다음에 3, 4 그 다음 2, 4죠. 4, 2, 0, 10 5랑 0이죠. 분필이 부러져가지고 집중이 안 되네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개일 때 있죠, 그쵸? 한 개일 때도 해봅시다. 얘가 한 개야. 그러면 10개, 0개 이렇게 돼 있는 대신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밑에다 써주세요. 밑에 공간이 있으니까. 자, 갑시다. 자, 우리가 이제 Z가 몇이에요? Z가 0일 때 했고 1일 때 했잖아요. 얘가 1이니까 그러면 3이니까 몇 더하기 3이 10이다? 7이죠, 얘가. 그죠? 바로 갑시다. X 플러스 2Y 플러스 3Z는 10. 그래서 Z가 1인 것에 대해서 얘가 몇이다? 얘가 이제 7이다. 그러면은 뭐 있어요? 얘부터 0 들어가면 얘는 7. 그 다음에 1 들어가면 5. 2 들어가면 3. 3 들어가면 1. 여기까지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바로 넘어갑시다. 얘가 2개 돼 있어요. 그러면 3 곱하기 2니까 6이지. 그럼 얘가 4가 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4 되니까 0, 4, 그 다음에 1, 2, 0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 3 갑시다. 3이 마지막이겠죠? 3, 4, 12로 넘어가니까, 그치? 3 넣으면 얘는 1 돼야 되니까 여기 0 넣으면 얘가 1이 되고 여기 1 넣으면 넘어가죠? 그죠? 11로 넘어가니까 안 된다. 따라서 개수 세주면 되죠? 얘 6개. 6개. 얘는 4개. 얘는 3개. 얘는 1개. 따라서 14개가 정답이 된다. 답이 4번이 되겠죠? 다음 필수 예제 2번. 자, 색칠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색칠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거 색칠할 때는 우리가 일단 몇 가지 색인지 보는 게 중요. 서로 다른 몇 가지? 5가지. 일단 몇 가지인지 보세요. 이게 5개라고 해서 무조건 5가지 아니야. 6가지일 수도 있고 7가지일 수도 있고 몰라요.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5가지 색깔을 칠하는데 이웃한 부분 다른 색으로 칠하여. 요거는 당연히 요거는 나와 있는 말이죠, 항상. 물론 당연히 이 말이 있을 때 이웃한 거 구분해 주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하셔야 되는 거, 요거는 상황이 이게 지금 대칭적이면 내가 영역을 구분하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얘가 A, D, 자, A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B, C, D가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이걸 연결되어 있는 걸 다 찾아보면 B, C, D에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는 B, A, D, E까지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C를 중심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 C를 중심으로 이 패턴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대칭이죠. 이 패턴 자체가 점대칭이다. 그러면 점대칭이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얘는 점대칭일 때는 이 A랑 E가 같을 때가 다를 때가 우리가 나눠줘야 된다. 물론 BD도 나눠줄 수 있어요. 자, A랑 E랑 같을 때, A랑 E랑 다를 때 나눠줘야 된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다? B랑 D랑 같을 경우가 있고 B랑 D랑 다를 경우가 있고 B랑 D랑 같은 경우가 있고 B랑 D랑 다를 경우가 있고.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A가 같고 BD가 같고 한 가지, 그 다음에 A가 같고 BD가 다르고 두 가지, A가 다르고 같고 세 가지, 다르고 네 가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 결과물이 하나, 둘, 셋, 넷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것들을 다 더한 게 이거 필요 없이 요거 하나 더한 것도 똑같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4개로 나누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로 나눠도 그냥 우리가 이 대칭, 점 대칭에서 하나, 둘 선택해서 대칭적인 거 하나 선택해서 우리가 경우를 나눠도 충분하다. 굳이 여기까지 하실 필요 없는 거야.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A가 같을 때 갑시다. A가 같을 때 여기서 갑시다. 여기서. 자, A가 같을 때는 내가 A가 아니라 뭐부터 해주셔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시작은 항상 인접한 게 많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인접한 영역이 많을 때부터. 많은 곳부터. 뭐 한다? 칠한다. 인접한 영역이 많은 곳부터 칠해야 여러분들의 변수가 줄어들어요. 적은 것부터 하면 변수가 늘어날 수 있으니 인접한 곳이 꼭 많은 곳부터 요거 별표 쳐주세요. 여기부터 항상 칠해준다. 자, 따라서 많은 것부터 칠해주면 나는 가운데 색 칠할 거야. 근데 몇 가지? 5가지 있으니까 아무거나 5가지 중에 선택. 자, 그 다음에 5가지 중에 선택하고 내가 A부터 칠해볼게요. 그러면 A 영역을 칠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이때 A랑 E랑 같은 거로 갑시다. A랑 E랑 같을 때 내가 요 빨간색으로 빨간색을 선택했다 치고 요거를 5가지 말고 남은 4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얘랑 같은 색이야. 같은 색이니까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그대로 따라가지니까 빨간색 하나밖에 선택할 수 없다가 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얘는 하얀색 빨간색으로 선택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는 이 2가지가 안 되는 거야. 그치? 맞아요? 하얀색 빨간색이 안 되니까 그 남은 3가지가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가지가 된다. 이렇게 해서 A랑 E랑 같은 경우 해줬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랑 E랑 다른 경우 해줄게요. 위에다가 한번 봅시다. A랑 E랑 다른 경우.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역을 이렇게 표시해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A랑 E랑 다를 때는 처음에 똑같이 인접한 거 많은 거부터 5개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4랑 1이랑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먼저 A 칠할 때 4를 칠해요. 근데 여기 4가 돼? 아니지. 1이 돼? 아니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얀색과 빨간색 둘 다 안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초록색으로 이렇게 가야죠. 3가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남는 거 결국 이 세 색깔 다 안 되니까 그 색깔이 아닌 어떤 거 3가지를 제외해서 2가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둘이 어떻게 해요? 경우를 나눈 거니까 합의 법칙, 고배 법칙, 합의 법칙이죠. 그렇죠? 둘이 경우 더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A랑 E랑 같을 때 어떻게 돼요? 5, 4, 3, 1이죠. 1, 3, 3 플러스 그 다음에 A랑 E랑 다를 때 5, 4, 3, 2, 2 계산해 주시면 29 곱하면 180이죠.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60, 120 되니까 240이죠. 그래서 얘는 420이 정답이 됩니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필수의 제 3번 갑시다. 자, 자릿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서로 다른 몇 개를 선택한대요. 서로 다른 3개 선택한대요. 어디 중에서? 5개 숫자 중에서. 자, 근데 우리가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래요. 자, 3자리 정수라는 건 결국 맨 앞자리가 뭐가 안 된다? 자, 0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0, 2, 4 이런 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맨 앞자리가 0이 안 된다. 정수, 3자리 정수니까 그쵸?
0 이상은 몇이에요? 기본적으로 두 자리 정수인가요, 이거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3의 배수 개수, 4의 배수 개수래요. 자, 3의 배수, 4의 배수 이런 것들 배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배수 판정법. 여러분들이 배수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2의 배수. 첫 번째 2의 배수. 2의 배수는 특징이 어떻게 돼? 맨 뒷자리가 짝수면 되는 거죠. 짝수인데 0도 포함이니까 그냥 0, 2, 4, 6, 8이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 자, 3의 배수는 어떻게 돼요? 각자리 합이 어떻게 된다? 합이 어떻게 된다? 얘가 3의 배수. 이렇게 되면 되죠.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게 있어요? 뭐 1, 2, 3. 요게 합이 6이지. 맞아요? 이런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30, 1, 5. 뭐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도 3의 배수가 된다. 자, 그 다음에 3의 배수 말고 4의 배수. 자, 갑시다. 4의 배수는요, 이때 뭐가 돼요? 요거는 각자리 합이 아니라, 각자리 합 아니에요. 4의 배수, 뭐 각자리 합, 4의 배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뒤에 두 자리. 뒤에 두 자리가 어떻게 된다? 4의 배수면 된다. 뒤에 두 자리.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돼요. 자, 이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왜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되냐? 4 곱하기 25가 100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100이 4의 배수지. 맞아요? 여기다가 4만 붙여도 104가 되면 얘도 4의 배수일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108이 돼도 4의 배수. 따라서 이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된다. 자, 그러면 가능한 게 뭐가 있어요? 예시 들어서. 예를 들어서 1. 124 이런 거 되겠죠? 뒤에 두 자리가 뭐니까? 4의 배수니까. 오케이? 그리고 300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는 아니지만 00 이때도 4의 배수가 됩니다. 오케이? 0이면서 아니면 4의 배수가 되면 4의 배수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 5의 배수는 쉽죠? 이거는 똑같이 맨 뒷자리가 어떻게 된다? 0 또는 5면 되겠죠? 그 다음에 6의 배수. 이런 거는요, 기본적으로 2의 배수, 3의 배수를 우리가 짬뽕한 거잖아요. 그치? 2의 배수, 3의 배수를 짬뽕한 거다. 따라서, 같이 가져오면 돼요. 그럼 얘는 각 자리에 합이 모면서 3의 배수, 6의 배수야? 3의 배수야. 이게 지금 짬뽕 시키는 거죠.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서 3의 배수이면서 교집합. 얘이면서 얘도 돼야 되는 거야. 모두 돼야 돼요. 얘. 그러니까 맨 뒷자리가 0, 2, 4, 6, 8. 그러니까 짝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의 배수. 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고등교육과정에서 의미 없어요. 자, 8 갑시다. 8의 배수. 8의 배수는요, 요거는 뒤에 세 자리가 뭐가 되면 된다? 8의 배수면 된다. 뒤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뒤에 세 자리가 8의 배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얘는 1, 0, 2, 4 이런 게 8의 배수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뒤에 세 자리가 8의 배수잖아. 0, 2, 4가. 그러면서 어떤 거? 예를 들어서 23,000
이런 것도 8의 배수예요. 왜? 뒷자리가 어떻게 된다? 0, 0, 0. 이런 것도 가능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8 곱하기 125가 1000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곱하기 8의 배수를 해주시면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000이 들어와도 어떻게 된다? 여기다가 23만 곱하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8의 배수가 됩니다. 자, 마지막 9의 배수 갑시다. 자, 9의 배수는요, 각 자리에 합이 뭐면 된다? 얘는 3의 배수처럼 똑같아요. 얘는 9의 배수면 된다. 각 자리의 합이 9의 배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각 자리의 합이 9의 배수인 거. 자, 뭐 예를 들어서 81, 99, 81, 9의 배수죠. 그쵸? 각 자리의 합이 9의 배수. 뭐 이런 것도 되고 729 이런 것도 돼요. 오케이? 각 자리의 합이 얘는 9고 18이니까 이런 것도 9의 배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것만 좀 봐주시면 3의 배수랑 9의 배수랑 하는 방법이 비슷해요. 오케이? 맞아요? 각 자리 합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의 배수랑 8의 배수랑 비슷해요. 얘는 뒤에 몇 자리가 어떻게 된다. 2의 배수 좀 비슷하죠? 뒤에 몇 자리가 맨 뒷자리가 2의 배수인 거랑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5의 배수랑 2의 배수랑 좀 비슷하죠? 맨 뒷자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6의 배수는 어떻게 한다? 뭐랑 뭐랑 짬뽕이다? 2의 배수, 3의 배수 짬뽕이다. 이렇게 이런 관계성을 갖고 있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 정리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쭉 필기 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일단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이제 3의 배수의 개수를 A라고 하는데, 오케이? 3의 배수의 개수. 그러면 3의 배수는 어떻게 한다? 각 자리 합이 3의 배수다. 그러면 우리는 저기서 작은 것부터 갑시다. 뭐가 나온 거야? 210 되죠. 오케이? 210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늘어나서 얘는 각 자리 합이 3인 거잖아. 합이 3인 거. 그 다음에 합이 6인 거 갑시다. 합이 6인 건 어떻게 돼요? 420 이런 거 되고, 그 다음에 321 이런 거 되고, 그 다음에 합이 9인 거. 얘는 432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0은 안 되네요? 120은 안 되나요? 맞아요. 돼요. 되는데 그냥 여기서 경우를 계산해 주면 되죠. 어떻게 해서? 순서를 바꿔가면서. 그러면 요거 배열하는 건 몇 팩토리얼? 3팩토리얼이야. 하지만 0이 앞에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2를 제거해 줍니다. 뭐 2가 뭐예요? 지금 0, 1, 2, 0, 2, 1 제거해 준 겁니다.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제거해 주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3팩에서 3팩토리얼에서 2 빼주고, 얘는 3팩토리얼, 얘는 3팩토리얼. 그래서 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4 곱하기 3팩토리얼 마이너스 4죠. 왜? 3팩토리얼 4개니까 4 곱하기, 그 다음에 4를 빼준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얘는 4로 묶읍시다. 3팩토리얼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이제 6이 되니까 6 마이너스 1에 4 곱해 주시면 얘는 5니까 20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A가 20이 된다.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 갑시다. 4의 배수는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뒤에 뒷자리가 어떻게 된다?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다. 자, 그러면 이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니까 뭐뭐 가능한지 보면 얘는 처음 작은 것부터 씁시다. 0, 4. 그 다음에 0, 8 안 되죠? 8, 12 되고, 16 안 되고, 20 되고, 24 되고, 32 되고, 36 안 되고, 40 되고, 44 되나요? 44 안 되죠. 왜?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구분해 주시면 된다. 자, 맨 앞자리가 올 수 있는 게 몇 개 있을까 했을 때 우리는 또 0이 큰 역할을 해요. 자, 0이 이미 뒤에 있다. 그 앞에 0이 올 수 없다. 그러면 0이 안 와도 되니까 이 남은 5개 중에 몇 개 선택? 3개 선택이잖아. 그치? 3개 선택이니까 여기서 1, 2, 3 다 올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몇 가지? 3가지. 근데 1, 2 같은 경우는 내가 맨 앞에 0이 올 수 있어? 없어? 없죠? 0이 못 오기 때문에 뭐뭐 가능한 거야? 지금 3이랑 4만 가능한 거지. 맞아? 그래서 2가지밖에 안 된 거야. 아, 그러면 0이 있는 건 3가지, 0이 없는 건 2가지. 그럼 0이 있는 거 3가지, 0이 없는 거 2가지, 2가지, 얘는 3가지. 요거 다 더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다 더해주면 5, 5, 5, 5, 3, 15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B가 15가 된다. 따라서 둘이 더해주면 어떻게 된다? 3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35가 된다. 자, 필수 예제 4번 갑시다. 자, 의자에 앉히는 경우예요. 의자에 앉는 경우. 자, 남학생 2명과 여학생 2명이 있어요.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고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자, 여학생끼리는 절친이고 남학생끼리는 한번 싸웠나 봐요. 퍽퍽 한번 싸운 거야.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학생끼리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이웃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웃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고 했니? 얘는 먼저 묶어줘야죠. 묶는다. 그러니까 묶어서 생각해주고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건 어떻게 하나요? 이웃하는 거 먼저 배열이죠. 쏘리, 이웃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하는 거 아니죠. 이웃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 이웃 가능한 거지 이웃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 안 해도 가능만 하면 이웃해도 상관없다 라고 하면 그거 먼저 배열하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게 같이 있을 때 어떻게 먼저 해야 될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봤을 때 요거 그냥 순서대로 해주면 돼요. 어떻게 순서대로 하냐? 일단 상황 파악부터 합시다. 자, 상황 파악부터 했을 때 우리는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자, 여학생 2명이 이웃해서 있으면서 그죠? 자, 의자가 있는데 뭐 의자가 4개 정도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남학생이 몇 명 와요? 2명 오죠, 그쵸? 2명을 떨어뜨려 봅시다. 뭐 여기다가 하나, 여기다가 둘. 이렇게 봅시다. 자, 그러면 의자는 자동적으로 몇 개가 남니? 의자는 몇 개가 남니? 라고 했을 때는 빈 의자 몇 개 남아요? 2개 남죠. 그죠? 그러면 빈 의자 2개 있다고 생각하고 이때 배열해 주면 됩니다. 자, 이때 배열해 주자. 그러면 일단 여학생들은 묶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웃 가능한 거 먼저 배열이지. 그러면 얘는 이웃 불가능하잖아. 그치? 배열할 필요가 지금 없죠. 일단 얘는 빼고 얘네 넷부터 배열하는 거야. 요 넷부터 배열하는 거야. 그럼 요 4개부터 배열해보면 일단 여학생 2명은 붙어 있는다. 그럼 어떻게 생각한다? 묶어서 생각해준다. 그리고 남는 의자 2개를 요거를 배열해야겠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여자 2명 배열, 여학생 2명 배열 2팩토리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3개를 배열하는데 중요한 건 의자, 빈 의자인데 이게 같은 의자예요? 다른 의자예요? 같은 의자예요? 다른 의자? 여기 의자가 지금 다 같은 형태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의자로 봐주셔야 됩니다. 같은 것이라고 봐주셔야 돼요. 그럼 같은 거라고 봐줘야 되니까 얘는 가능한 게 어떤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 배열하는 게 이런 느낌이잖아. ABB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ABB. 오케이? 그러면 A가 맨 왼쪽에 오던지 가운데 오던지 맨 오른쪽 오던지 몇 가지? 3가지가 된다. 어떻게? 우리가 A가 셋 중에 어디 앉을지 따라서 몇 시 몇? 3C1이 되는 거예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앉는 거거든. 오케이? 자, 그러면 둘이 자리 바꾸고 3C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남학생 2명을 이제 배열해 주는 거죠. 그러면 들어올 곳이 여기 한 군데,
붙어 있으니까 안 되죠.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들어올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 네 군데 중에서 몇 명? 두 명을 어떻게 해? 순서대로 배열. 순서대로 배열하니까 순서 있으면 P야 C야? P죠. 순서가 있으면 P. 따라서 나머지 다 곱해주면 되죠. 1팩토리얼, 그 다음에 3C1, 그 다음에 4P. 계산해 주시면 2, 3, 4, 3. 그러면 3, 3, 9, 4, 2, 8이니까 70이죠. 답이 몇 번이 된다? 1번이 되겠네요. 1번이 정답이 된다. 자, 필수 예제 5-1번 갑시다. 자, 스페셜이라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한대요. 그랬을 때 S와 P 사이에 어떻게 된다? 2개의 문자가 들어있다. 자, 2개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어요. 이런 고정돼 있기 때문에 쉬워요. 우리가 고정된 두 문자를 넣는다. 그러면 S랑 P랑 이 두 문자를 넣겠지. 그걸 먼저 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정해주고 나서 우리 이런 상태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이런 상태로 움직이면서 몇 개 더. 여기 지금 4개니까 문자가 3개 더 있겠죠? 그래서 이 문자 3개 더를 어떻게 한다?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섞어주시면 돼요. 자, 천천히 갑시다. 그래서 S랑 P 사이에 문자가 2개니까 첫 번째 S랑 P랑 바뀔 가능성 몇 가지? 2팩토리얼. 자, 그 다음에 안에 2개 들어가죠. 이미 2개를 썼기 때문에 남은 몇 개? 5개 문자죠. 5개 문자에서 몇 개 정한다? 2개 정한다. 근데 우리 배열까지 해요, 안 해요? 하죠. 순서 있어, 없어? 순서 있어요. 순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OP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마찬가지로 요거 하나, 둘, 셋, 넷 어떻게 해야 돼요? 배열해야 돼요. 요거 배열하는 거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4개를 배열한다? 4팩토리얼이죠. 자, 따라서 얘네 다 곱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2팩토리얼, OP, 4팩토리얼 곱해주시면 얘는 2. 5, 4, 20이죠. 그 다음에 4팩토리얼 24. 따라서 얘네 곱해주시면 40. 40 있어 곱해주면 800. 960이 되겠네요. 따라서 960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된다. 오케이? 자, 필수 예제 5-2번 갑시다. 자, 주머니에 서로 다른 빨간 공 3개, 서로 다른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어떻게 한대요? 일단 빨간색 공이 몇 개? 3개가 있대요. 빨간색 공 하나, 빨간색 공 2개, 빨간색 공 3개가 있고 쌍비읍처럼 안 보이나요? 다시 할게요. 너무 이상하게 생겼다. 빨간색 하나, 이상한데? 그냥 쌍비읍이라 생각하세요. 쌍비읍 써주세요. 어릴 때 한글을 잘못 배웠나?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파란색 1개, 파란색 2개. 이거 초록색, 왜 초록색으로 하시는데 전 지금 분필이 초록색밖에 없어요. 파란색 3개. 자, 그랬을 때 이 주머니에서 몇 개를 꺼낸대요? 1개를 꺼낸대요. 그러면 1개를 꺼냈을 때 일단 빨간색을 꺼냈지 파란색을 꺼냈지 일단 어쨌든 2개, 3개 남거나 3개, 2개가 남을 거야. 왜? 빨간색을 뽑아서 2개, 3개, 파란색을 뽑아서 3개, 2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 주머니에서 꺼낸 후 1개 꺼낸 후 어떻게 된대? 다시 3개를 꺼낸대요. 다시 꺼낸다는데 일단 다시 넣고 꺼낸지 안 넣고 꺼낸지 모르는데 꺼낸 공은 어떻게 돼? 다시 주머니에 넣지 않는데요. 자, 이거 읽고 다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대요.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중에서 파란색 공이 빨간색 공보다 많대요. 지금 파란색 공이 빨간색 공의 개수보다 많도록 파란색 공이 빨간색 공보다 어떻게 된다? 많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우리 천천히 봅시다.
일단 경우를 나눠야 돼요. 왜 나눠야 되냐면 내가 처음에 빨간색을 뽑을지 파란색을 뽑을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빨간색 1번 뽑는지 빨간색 2번 뽑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빨간색 1번 뽑으나 빨간색 1번 뽑으나 빨간색 2번 뽑으나 어쨌든 빨간색 2개, 파란색 3개에서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간색에서 하나, 파란색에서 하나 뽑았을 때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한 개를 먼저 꺼낸대요.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뭐 하겠다? 빨간색 꺼냈을 때 빨간색 공 꺼냈을 때 라고 봅시다. 그럼 빨간색 공을 꺼냈으면 우리는 이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있을까 봤더니 빨간색이 2개가 있고 물론 몇 번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파란색이 3개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죠? 물론 몇 번을 뽑았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몇 번을 뽑았는지 경우세 줘야겠지. 그지? 따라서 여기서 3가지 뽑았을 거 아니에요? 31인 거예요.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한다? 3개를 꺼낸다. 3개를 꺼내는데 파란색이 더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파란색이 몇 개? 이걸 할게요. 파란색이 2개, 빨간색이 어떻게 되면 돼요? 1개가 되면 돼요. 그죠? 그러거나 아니면 파란색이 3개, 빨간색이 없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파란색이 2개 라고 생각해 주면 3개 중에서 몇 개 뽑는 거야? 2개 뽑는 거죠. 맞아요? 이걸 뭐 배열하나요? 배열하는 게 아니죠. 그냥 뽑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른 것 중에 뽑는 거야. 그냥 뽑는 거기 때문에 그냥 3C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리고 빨간색 중에서 몇 개 뽑는다? 1개 뽑는다. 2개 중에 1개니까 2C. 얘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3개 중에서 3개. 그러면 3C 3. 빨간색 2개 중에서 0개. 2C 0. 계산해 주시면 얘는 3C니까 3이고 얘 2C1이니까 2죠. 여러분들 이런 거 3C 있잖아. 요거는 뭐 익숙하면 당연히 보이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그냥 3C1이죠. 그죠? 여기 2개 더해서 3이니까 3에서 2 빼서 1이니까 그럼 바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그냥 3C0이죠. 따라서 얘는 봐주면 1 곱하기 1이 돼요. 따라서 1이고 6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 내가 빨간색 꼭 꺼냈을 때이면 두 번째 하기 전에 일단 3개 중에서 1개 뽑았잖아. 그 중에서 경우를 나눈 거죠. 맞아요? 3개에서 1개를 뽑은 다음에 자, 그러면 요거는 3개에서 1개를 뽑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 경우를 다시 나눈 거죠. 이거 뽑고 나서 나눈 거니까 뽑은 다음에 곱하기 이런 경우 이제 나뉘어진 거지. 맞아? 얘는 동시에 할 거 아니야. 연이어서 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곱하기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2가지 나눴으니까 6하고 1 따라서 6 더하기 1 이렇게 가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경우를 나눴으니까 합의 법칙 가주셔야죠.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3, 7, 21이죠. 자, 그리고 빨간색 공 아니고 파란색 공 꺼냈을 때로 갈게요. 파란색 공 꺼냈을 때로 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얘도 주머니가 있을 거야. 주머니를 여기에다 그릴게요. 주머니.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게 있어요? 빨간색이 3개 있겠죠. 그 다음에 파란색이 2개 있을 거야. 그러면 파란색 하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중에 뽑은 거죠. 그쵸?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C1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때 파란색이 몇 개? 자, 파란색이 더 많아야 되죠. 그죠? 그럼 파란색이 2개, 빨간색이 1개 있을 수 있지. 파란색 3개 뽑을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요거 하나로 끝나는 거다. 그러면 요거 계산해 주시면 파란색 2개 중에서 2개 뽑는 거니까 2C 곱하기 빨간색 3개 중에서 1개 뽑는 거니까 3C1. 따라서 얘는 3이 된다. 그래서 3, 3 곱해줘야죠. 그죠? 따라서 얘는 3 곱하기 3이니까 9가 된다. 이거 3C1 곱하기 3으로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30 곱하기 3이니까 답이 9가 된다. 이게 요 경우죠. 그래서 21이고 9야. 요즘 보이나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보이네요. 미안. 부담스러우니. 자, 얘가 지금 9예요. 그래서 20을 9니까 다 더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30이 되는 거죠. 답이 3번이 정답이 된다. 6번 봅시다. 자, 6번 보면요. 자, 이 사전식은 지금 좀 어려워할 수도 있긴 한데 요거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적응만 하면 쉬운 거라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자, 5개 문자 중에서 C, B, E, D, A는 몇 번째에 있냐? 영어 사전을 여러분들이 잘 찾진 않죠. 그죠? 요즘은 그냥 뭐 검색하면 나오니까 의미가 없는데 요거 이제 사전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ABC 순서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당연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이니까 그냥 숫자로 적어줘. 그냥 수를 세는 게 낫잖아. 얘는 3, 2, 5, 그 다음에 4, 1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32,541이 몇 번째냐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첫 번째 내가 1에서 시작한다. 1부터 시작한다. 그럼 뒤에 4자리가 오는데 막 섞겠죠. 그쵸? 4개 중에 4개를 어떻게 하는 거야? 뽑아서 배열하는 거지.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순서 있으니까 4팩토리얼 2 얘도 마찬가지로 순서 있이 4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3 여기서 다 하면 돼요? 안 되죠. 3, 2까지 가야 되니까 그리고 3, 1 얘는 넘어가겠죠. 그쵸? 3, 1 다음이니까 따라서 얘네 3가지 뽑아주는 거 3팩토리얼 3, 2 그 다음에 여기 1부터 들어가야죠. 맞아요? 그러면 2가지 중에서 뽑는 거니까 2팩토리얼 2개 배열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 2, 2가 되나요? 안 되죠. 왜 안 돼? 우리 한 번씩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요거 안 되고 3 안 되고 4가 되겠죠. 그러면 얘도 2개 배열하는 거니까 2팩토리얼 3, 2, 5 그 다음에 처음 오는 게 1, 4겠죠. 그죠? 근데 얘는 이제 4, 1이래요. 1, 4 요거 몇 개? 한 개 이렇게 해주세요. 3, 2, 5, 4, 1 요거 한 개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왜? 얘까지 세주는 거잖아. 얘까지 세주는 거잖아. 이게 몇 번째냐니까. 그죠? 1, 2, 3, 4 했을 때 요게 4번째다 하면 1, 2, 3, 4 4개 다 세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거는 1까지 세줘서 다 더하면 된다. 따라서 팩토리얼은 외워두세요. 뭐 어렵지 않죠? 사실 뭐 600까지는 어렵지 않죠? 6팩토리얼 720, 5팩토리얼 120 이런 걸 뭐 계산하고 있습니까? 24 3팩토리얼 6 2팩토리얼 2 1팩토리얼 1이죠 0팩토리얼 1이에요 0 아니에요 이거 같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우리 이제 끝났죠 얘는 24 48이죠 그 다음에 얘는 6 그러면 54 2 1 6 더하니까 60 답이 60이 정답이 되겠다 60번째 오케이? 필수에서 7번 가자 자, 우리 크기가 서로 다른 5켤레 구두 중에서 몇 개를 뽑는다? 4개를 뽑는데 짝이 맞는 구두가 적어도 1개. 자, 짝이 맞는 구두가 적어도 1켤레라고 한대요. 자, 그러면 적어도가 있는데 일단 적어도 업 생각하지 않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고 전체 경우에서 빼는 거 말고 일단 그대로 세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짝이 맞는 구두가 모두 4개를 뽑는다는 건 짝이 맞는 구두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최소 2개는 있다는 거죠. 그쵸? 최소 1개인데 최대 2개라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구두가 있어요. 뭐 이렇게 있고 이런 구두도 있을 거고 이런 구두도 있을 거고 이런 구두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구두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구두가 이제 5개가 있어요. 그러면 구두가 이제
왼쪽 오른쪽이 있겠죠.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오른발에 있는 걸 왼발에 낄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구두고.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4개를 뽑는데요. 근데 짝이 맞는 거라고 했으니까 짝이 1개가 맞는다고 합시다. 자, 일단 첫 번째 풀이 방법이에요. 짝이 1개가 맞는다. 그럼 짝이 1개 맞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1개를 고르면 돼.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그래서 50. 5개 중에서 1개 고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나머지 8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죠. 구두 2개 더 고르는 거니까. 뭐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그러면 곱하기 82를 곱하는데 중요한 건 그때 짝이 맞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짝은 내가 1개 맞는다고 지정해놨잖아요. 그쵸? 따라서 8개 중에서 2개를 뽑는다. 근데 같은 거 뽑으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죠. 뽑으면 안 되죠. 그래서 4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가지를 제외해준다. 자, 이 부분은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몇 개를 뽑는다. 2개를 더 뽑는 건데, 짝이 안 맞게끔 뽑는 거죠. 그죠? 그러면 짝이 안 맞게끔 내가 그 2짝을 정해주는 거야. 뭐 세모 네모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2짝을 정해주는 거야. 그러면 2짝을 정해주니까 4개 중에서 2 브랜드를 정해주는 거죠. 그러면 사시. 근데 거기서 왼발인지 오른발인지 모르지. 맞아요? 얘네 2개라고 했으면 왼발일 수도 있고 왼발 오른발일 수도 모르죠? 그러면 이 2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따라서 2를 2번 곱하니까 2의 제곱을 곱하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8C는요 87, 56이죠? 맞아요? 이제 C2는 이렇게 계산하세요. 87, 56 거기서 2 나누면 28. 그래서 4를 빼면 24죠. 그리고 얘는 4, 3, 12, 2 나누면 6이죠. 그 다음에 4 곱하니까 24죠.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어도 같은 식이 나오죠. 같은 답이 나오죠. 따라서 24에다가 5를 곱하니까 12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짝이 2개 맞는다. 자, 짝이 3개 만들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면 짝이 2개 맞으면 이미 4개가 끝이죠. 4개 뽑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짝이 최대 2개 맞는 거니까 이제 뭐 하면 돼요? 여기서는 전체 중에서 2 브랜드 고르면 된다. 그러면 5C. 그럼 다 고른 거죠? 그죠? 내가 여기 골랐다. 쓸어 담은 거잖아. 그치? 4개 고른 거죠. 따라서 얘는 10가지. 얘랑 더해줘야죠. 경우를 나눴으니까 합의 법칙. 따라서 130이 된다. 정답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게 첫 번째 방법. 요게 이제 130이 정답이긴 한데 하나 더 있어요. 두 번째 방법 갈게요. 자, 두 번째 방법 가주시면 내가 적어도란 표현이 있죠. 그죠? 적어도란 표현이면 전체에서 이 부분을 제외해도 되는 거지. 이게 아닌 부분. 맞아요? 그러면 전체 5켤레 구두, 그러니까 10개에서 4개를 뽑아. 그러면 10개에서 4개를 뽑는 거는 10C4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10C4에서 뭐를 제외하냐가 되는 거야. 그럼 10C4에서 뭘 제외하는 거예요? 내가 짝이 맞는 구두가 적어도 한 켤레 이상이라는 건 그거를 반대말은 뭐예요? 짝이 맞는 구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짝 맞는 구두가 없는 걸로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짝이 맞지 않게 몇 개를 뽑아야 돼요? 4개를 뽑아야 돼요. 맞아요? 그럼 브랜드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4브랜드를 고르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5C4. 그 4브랜드 중에서 내가 왼발을 뽑을지 오른발을 뽑을지 왼발 오른발 어떤 거 뽑아야 돼요? 몰라요. 그러니까 2가지 몇 가지 2의 4제곱까지를 제외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10C4는요 19, 8, 7. 여러분들 이런 건 계속 하다 보면 보입니다. 210이라고. 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일단 8은 4, 2, 8. 그 다음에 3, 9,
3이죠. 따라서 3, 7, 21, 10 곱하니까 210이죠. 따라서 2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5C4는 몇이에요? 51이랑 같아. 그 다음에 16. 따라서 몇을 빼준다? 5, 16, 80이죠. 132 정답이 된다. 동일하게 나오죠, 그쵸? 오케이? 이런 방식으로 풀어도 된다. 자, 순열 조합식 8-1번 가봅시다.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얘네래요. 두근이 다 나와 있네요. 그죠? 근데 1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이 지금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쨌든 두근을 이용할 수 있는 건 그냥 대입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할 수도 있어요. 두근을 직접 찾아낼 수 있지, 그치? 어떻게 해서? 두근의 합곱을 이용해서. 근데 이건 대입하는 거는 뭐 3을 대입하면 예를 들어서 이 NCR과 NPR이 다 남겠지. 그럼 식이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두근의 합곱으로 계산을 해준다. 두근의 합곱으로 어떻게 해준다? 두근의 해주면 둘이 어떻게 더해야 되죠? 2 더하기 3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10분의 마이너스를 빠지니까 마이너스 분의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그치? 그럼 10분의 NCR이 되겠죠, 그냥? 그럼 얘는 이제 1이니까 따라서 NCR이 10이다.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어떻게 돼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 3 곱하면 6이 된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10분의 마이너스 3PR이죠. 10분의 마이너스 3PR. 마이너스 3 곱하기 NPR.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도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마이너스 있으니까 플러스 되고, 그 다음에 3 있으니까 약분이 되죠. 양변에 3 나누면. 따라서 얘는 10을 넘겨주시면 어떻게 돼요? NPR은 20이다. 자, 여기서 이제 막히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이게 바로 보이면 5랑 2인 게 보이긴 하는데 이게 안 보이면 뭐 숫자가 크거나 하면 안 보이겠죠.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공식이 있었어요? NPR 순서가 있는 거에서 순서를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순서가 없는 조합이 된다. 요걸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따라서 얘는 20. 그 다음에 2팩토리얼 R 팩토리얼분의 20은 10. 따라서 R 팩토리얼은 어떻게 된다? 2가 된다. 2분의 20이 10이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몇 팩토리얼이 2예요? 2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R이 2가 된다. 그러면 2를 대입하면 뭐 10이나 20이나 하면 되는데 어떤 걸로 하는 게 좋겠어요? 얘는 분수꼴이잖아. 그치? 맞아요? 얘는 그냥 곱해주면 되는 꼴이니까 여기다가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NC는 NP죠. 말과 행동이 다르네요. NP2 얘는 뭐가 된다? 20이 된다. 근데 NP2가 뭐예요? 결국 N-1죠. 하나 줄이니까 얘가 20이다. 그러면 몇몇 20이야? 5, 4, 20이죠. 그쵸? 차이가 한 개니까. 따라서 이게 5가 된다. N이 5. 그래서 요거 따라서 N 플러스 R은 7이 정답이 되겠네요. 답이 몇 번? 3번 되겠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2번 정답. 갑시다. 8-2번에 요건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죠. 증명하는 과정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요거는 문자가 있으니까 문자로 풀어내는 방식을 써야겠죠. 어떻게 쓰냐? 라고 했을 때 기억해야 될 거 두 가지. N, C, R은 무엇인가요? 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N, P, R은 어떻게 돼요? 얘는 R 팩토리얼이 없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요 계산해 봅시다. 일단 얘는 얘이다로 표현한 건데 지금 여기서 시작했죠. 그쵸? 여기서
우리가 얘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에요. 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꿨어? 이렇게 바꿨어요. 그럼 뭐 했다는 얘기야? 여기다 대입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면 n-1, r-1이 어떻게 되는 거다? 앞뒤에 있는 거예요. 자, 앞뒤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뒤를 뺀 거 하나 있죠?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된 거. 자, 그럼 뒤에 거 그대로 r-1 팩토리얼. 맞죠? 얘 쓴 거고. 그 다음에 요 n은 n-1, n-1 그대로 왔죠. n-1, n-1. 그럼 그대로 왔으니까 n 팩토리얼. 그대로 왔죠, 그쵸?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 그러면 n에서 r 빼야 되지.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를 뺀 거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여기서 여기를 빼야 되죠. 그러면 n에서 n-1에서 r-1을 빼면 어떻게 돼? n-r이잖아. 그지? 근데 거기에 팩토리얼 당연히 붙여준다. 자, 가는 이렇게 되고요. 나는 그럼 이제 여기 n이 지금 곱해져 있네요. n이 곱해져 있는 상황에서 지금 차이를 보면 이 분모는 n-1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똑같아요. r-1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똑같아요. 똑같은데 위에가 다르죠? 얘랑 곱한 게 얘가 되겠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 뭐가 될까 생각해보면 n-1 팩토리얼은 뭐예요? 얘는 n-1, n-2 하면서 어디까지 곱하는 거야? 2, 1까지 곱하는 거지. 거기에 n을 곱해주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n 팩토리얼이 되겠죠. 오케이?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앞에 있는 거 곱해준 거니까 이거에 대한 팩토리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건 뭐 자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얘는 나는 얘 지금 가죠? 가가 얘고 나는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다를 봅시다. 다는요, 우리가 이 부분이지, 그치? 근데 위랑 아래랑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어떤 게 같냐 봤더니 지금 n-r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같아요. 그리고 n 팩토리얼도 같아요. 위에가 지금 n 팩토리얼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아요. 그러면 여기 요 왼쪽 부분 요거랑 요 왼쪽 부분이 같다는 거겠지. 그죠? 왼쪽 부분이 같으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r-1 r-1 팩토리얼에다가 얘가 다에다가 r인가요 그냥? r이죠. 그럼 요거는 이제 양변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 다 올리고 r-1 팩토리얼 올리고 그러면 다는 어떻게 된다? r 곱하기 r-1 팩토리얼. 구조가 어때요? 얘는 당연히 r-1 팩토리얼 r 곱하니까 저것처럼 r 팩토리얼 되겠죠. 따라서 다가 r 팩토리얼. 이제 뭐 하는 건가요? 여기 이제 답을 구하는 거죠. 답은 요거 3개 나와 있는 거는 5번이 되나요? 오케이? 5번이 정답이 되겠네. 필수예제 9번 갑시다. 얼마 안 남았어요. 필수예제 9번을 가면요. 어떻게 되냐. 일단 지금 7개 점이 있을 때 반원에서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있대요. 직선의 개수 그리고 세점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의 개수. 요 개수 구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개수 구해봅시다. 일단 직선의 개수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돼요? 7개 점이니까 어떻게 한다? 7개 중에 몇 개? 자, 직선은 점과 점만 있으면 구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럼 점이 2개 필요한 거고 삼각형은 당연히 3개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러면 7개 중에 몇 개? 일단 P를 구한다. 직선 개수 P는 어떻게 된다? 7개 중에 2개를 택해요. 거기서 뭘 제외하냐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지. 어떻게 돼요? 뭘 제외해야 돼? 제외를 왜 해야 돼요, 지금? 내가 2점, 2점 골랐어요. 직선 되죠? 맞아? 근데 2점, 2점 골라도 같은 직선 아니겠니?
그지? 그러니까 같은 직선이 중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걸 제외해줘야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몇 개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4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는 거다. 오케이? 그러면 4C를 제외해줘야 된다. 끝? 아니에요. 왜? 나는 다 제외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직선 하나는 있을 거거든. 그지? 어떤 점을 선택하든. 그러니까 하나는 냅둬야 되니까 6개를 다, 이 4C를 다 빼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를 제외하고 빼주는 거예요. 오케이? 제외하고 빼준다. 이거 플러스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를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다 가로치는 게 더 좋을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그럼 7C2는 어떻게 돼요? 얘는 7, 6, 42. 2 나누면 21이죠. 마이너스 얘는 6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따라서 얘는 5니까 16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개수. 자, 삼각형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당연히 7개에서 3개, 점 3개를 뽑아요. 점 3개 뽑는데 거기서 어떻게 한다? 자, 이런 삼각형은 될 수 있어요. 점 2개까지 포함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점 3개 포함해버리면 이거는 삼각형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삼각형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밑에서 3개 뽑는 건 금지해야 되겠죠? 저 직선 안에서. 그러면 4C, 3을 제외하겠죠. 4C, 3을 제외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또 우리가 남겨야 되는 게 있나요? 없죠? 여기서 애초에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니까 남겨야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외해주면 된다. 따라서 7C3은 765 321 마이너스 얘는 4C3이니까 4C1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4C1이니까 4가 되고 얘는 3, 2, 6 사라지죠. 그쵸? 따라서 35 빼기 4니까 31이 된다. 자, 그러면 16이니까 49가 되는데 일단은 49? 뭔가 이상한데? 47이죠? 미안. 47이 되는데 요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일단 여기서 끊지 마시고 사각형의 개수까지 갈게요. 자, 사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되냐? 당연히 몇 개를 골라야 돼요? 우리는 4개잖아, 그치? 점이 4개 필요하니까 4개를 골라야 돼요. 7C4. 근데 거기서 또 제외를 해주는데 어떤 걸 제외해주냐? 뭘 제외해주냐면 우리는 먼저 2개는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2개 뽑는 건 돼요. 근데 밑에서 3개 뽑는 거 돼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요? 삼각형 돼버리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직선에서 3개 뽑는 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직선에서 3개 뽑는 거 제외해준다. 그러면 4개 중에서 당연히 3개를 뽑아야 돼요. 그쵸? 제외해주는 걸 지금 계산하니까. 4개 중에서 3개 뽑는데,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 3개를 뽑았어요. 삼각형이 한 개니? 아니잖아. 하나, 둘, 셋. 여기서 3가지 뽑을 수 있죠. 따라서 여기선 30 곱해준다. 우리가 동시에 뽑는 거니까 점을.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4개일 때도 안 되겠죠. 점이. 맞아요? 그러니까 4C4도 빼준다. 같이 빼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계산해주면 자, 7C4는 뭐랑 같나요? 7C3이랑 같죠. 그쵸? 그 다음에 4C3은 4C1이랑 같고 3C1은 당연히 3C1이고 여기는 4C4는 4C0이랑 같죠. 계산해 주시면 얘는 35 아까 했죠.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1 더해서 13 그래서 22가 정답이 된다. 오케이? 22 자, 그 다음에 10번 봅시다. 자, 여기서 함수의 개수를 구한다는 우리가 어느 파트에서 했어요? 맨 앞에 함수 파트에서 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우리 라를 위해서 하는 거야. 저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까? 자, 첫 번째 우리가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구한다라고 했는데
요건 왜 동그라미가 쳐있니? 자, 여기 x에서 x로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x에서 x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 2, 3에서 1, 2, 3으로 오지, 그치? 자, 여기서의 함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게 오른쪽에 x가 아니라 보통 y로 표현을 하죠. 자, y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를 y로 표현하고 얘를 x로 보면 우리 개수 어떻게 셌었어요? 라고 했을 때 그 공식이나 이런 건 다 알고 있죠. 그죠? 알고 있으나 이거 한번 다시 할게요. 일단 xy로 봐줄 때 어떻게 하는지랑 같이 얘기를 할 테니까 천천히 들으세요. 자, 일단 함수의 개수 어떻게 하냐? 3의 세제곱이요. 맞아요. 맞는데 일단은 천천히 가보자. 함수의 개수는 내가 하나씩 그려서 표현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공식만 쓸 수 있게 문제가 안 나와요. 다 반드시 여기서 2는 1로 간다. 그때 이제 함수의 개수 뭐냐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일단 y를 쓸게요. 이 상황에서 천천히 일단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세 가지죠, 그쵸? 세 가지. 그 다음에 2가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야? 몇 가지예요? 내가 1이 1을 갖다 쳐. 2가 1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죠. 왜? 함수니까. 함수는 이거 상관없죠. 그죠? 그러니까 세 가지 다 가능하고 얘도 세 가지 다 가능하다. 그러면 내가 이거 개수를 이제 x개라고 하고 y개라고 하면 보이죠? 여기서 y개.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경우 가능하다. 그럼 y죠. 얘가. 맞아? 그러면 y를 몇 번 곱한 거야? x번 곱한 거야. 따라서 y 곱하기 y 곱하기가 x번 곱하니까 y의 x제곱인 거야. 뭐가? 함수의 개수가. 오케이? 이렇게 알아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얘는 3의 세제곱. 그래서 27이 된다. 자, B 갑시다. B는 1대1 대응이래. 그러면 내가 여기서 1대1 대응 개수다. 그러면 1을 뽑았어요. 몇 가지 가능해요? 당연히 세 가지가 가능하겠죠.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고 얘는 그 다음에 1이 1을 뽑았어. 2가 1을 뽑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따라서 2가 1을 뽑을 수 없으니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 한 가지. 그렇다 보니까 여기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한다? y에서 x개만큼 뽑는데 순서까지 배열하는 거야. 따라서 얘를 3p3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얘를 우리가 3팩토리얼로 봤죠. 그죠? 따라서 얘는 이제 당연히 3팩토리얼이니까 답이 6이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준다? 이게 x개일 때 y개일 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 p, x인 건데 그게 우리는 이 개수가 같으니까 팩토리얼처럼 보이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니까. 오케이? 여기서는 1대1 대응이니까 지금 이게 1대1 함수죠. 이게 함수. 그 다음에 1대1 대응.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팩토리얼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 갑시다. 자, 요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일단 여기 딱 적어놓고 그 다음부터 다시 갈게요. 여기서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면 C라는 거는 1대1 대응인데 뭐라고 해요? 여기 지금 잘 보세요. fx가 x가 아니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x를 넣었을 때 x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야. 자기 자신으로 안 간다는 거야. 내가 내 거를 선택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얘는 무조건 수용도구리세요. 요게 속이 하나실 겁니다. 수용도. 어떤 거? 자기 자신으로 안 간다라고 표현되는 거. 얘도 수용도를 그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1, 2, 3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1이 뭘 선택한다? 이게 지금 x라고 봐요. 이게 fx. 1이 뭘 선택한다? 1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나 3이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2가 1이나 3을 선택할 수 있죠. 그쵸? 얘가 1이나 3. 그리고 얘가 1이나 1을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얘네도 1대1 대응이면서 가야 되잖아, 지금은. 그치? 1대1 대응이면서 가야 되니까 얘는 2,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와야 돼요? 3이 와야 되죠. 내가 1이라 치면 여기 3이 와야 되지. 돼? 안 돼? 안 되죠. 얘가 똑같지? 안 되니까 2, 3, 1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다르고 다르니까.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산했을 때 얘는 1, 2가 돼, 2, 2가 돼, 1, 2가 되죠. 그쵸? 1. 따라서 몇 가지다? 얘는 수용도가 2가지다. 따라서 C는 2. 자, 그 다음에 일단 A가 아까 이제 27이고 얘가 6이었죠. 얘가 2고 그 다음에 저 밑에 다 나갑시다. 자, 요거 이제 중요하죠. 요거는 증가할 때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갈 때 위로 간대요. 증가함수, 요거 증가함수 나타내는 거였죠.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되면 감소함수예요. 요것도 똑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뭐야, 여기 등호는 없는데 부등호만 이렇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같은 쪽이나 다른 쪽이나 어떻게 증가나 감소나 똑같이 생각할 수 있댔어요. 요거 어떻게 생각한다 했어요? 요거 YCX라고 했었어요.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 자, 요거는 기본적으로 요 지우고 갈게요. 우리가 1, 2, 3이 있고 1, 2, 3이 있으면 내가 이 X1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X2는 같아 달라요? X2가 더 증가를 했을 때야. 일단 X1이 내가 선택한 게 예를 들어서 2예요. 오케이? 그러면 X2는 반드시 뭘 선택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큰 거를 선택해야겠지. 맞아요? 그럼 얘가 반드시 큰 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다음 것도 커지면서 큰 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있어 없어? 없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방향에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당연히 맨 위에 게 맨 위에 걸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두 번째 거 뽑고 세 번째 게 세 번째 걸 뽑아야 된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지금 세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한다가 되는 건데 요거는 설명으로 해주기 위해서는 이걸로는 좀 부족하죠. 조금 큰 걸로 해볼게요. 1, 2, 3 그 다음에 1, 2, 3, 4, 5로 가볼게요. 이렇게 됐을 때 내가 X다. 오케이? X가 있는데 X1이 있는데 얘가 무언가를 선택해. 무언가 선택해 이거지? 그럼 2는 반드시 뭐 선택할 수 있어? 이 밑에 있는 3, 4, 5만 선택할 수 있죠. 그쵸? 3, 4, 5 중에 선택. 그 다음에 3은 알아서 이 5를 선택하겠죠. 그쵸? 그러면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반대로 얘기해서 그냥 이 5가지 중에 3개를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요. 그러면 5개 중에 3개를 선택하는 거잖아. 그 중에서 내가 그냥 순서대로 이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경우가 안 들죠? 그러니까 5시 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X개고 Y개면 어떻게 된다? 얘는 5개 중에 몇 개? 3개를 선택한다. YC, X개 중에 Y를 선택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얘는 어떻게 된다? 3개 중에 3개 선택, 3시 3이죠. 그래서 얘는 3시 0이니까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1개.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얘는 6이 1이 9니까 36이죠. 36은 2번. 이렇게 정답이 된다. 슬라이드 쇼가 끝났다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는 요 정도 기본적으로 공식도 알고 있지만, 공식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이렇게 방향성을 가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 선택해서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부가적인 그런 방법, 부가적인 요소가 나왔을 때, 뭐 여기서는 2가 반드시 4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됐을 때 2가 4로 반드시 가야 돼. 만약에 F2가 4.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요거 하나만 설명할게요. 그러면 반드시 그 증가함수를 만족시킨다고 할 때는 내가 얘가 얘로 가야 되고, 얘가 얘로 가야 된다. 해서 3C1,
3실, 1실 곱해준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춰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테마가 마지막 강의였네요. 수고하셨습니다.